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죠.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도 좀 많이 늘었을 것 같고 한데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일본 간지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집도 계약하고 계좌도 만들고 핸드폰 번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집으로 택배 보내줬는데 택배 한번 보내다가 제가 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고 저도 아이 일본 보낼 때 영상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못 올리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 보내고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저도 잘 지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찾아왔죠.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이를 혼자서 한 12년쯤 제가 아이를 키웠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둘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둘이만 있다가 아이를 떠나 보내는 그 과정이 저 스스로도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이상했어요. 아이를 떠나 보낸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내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양육 졸업한 걸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드디어 양육을 졸업했구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 품을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정말 참 애쓰고 고생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것도 혼자서 10여 년의 시간을 아이를 그렇게 더군다나 쉽지 않은 아이를 혼자서 그만큼 키워냈고 저도 물론 난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그렇게 잘 견뎌왔고 드디어 나도 양육이라는 걸 졸업을 했구나. 나 참 고생하고 애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막 소요가 엄청 많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막 지쳤었어요. 지친 줄 몰랐었는데 아이 보내고 나니까 나 되게 지쳤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쉬게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3월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쉬었고 책도 거의 안 읽었고 뭐 아무것도 사실 안 했어요. 이렇게 3월을 보내고 이제 4월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얘기들을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공감이 가고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 얘기가 분명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또 이 일을 겪어내고 분명히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 전달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어요. 잡소리가 너무 긴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쨌든 저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고민하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혼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혼을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죠. 되도록이면 한번 내가 이 사람이랑 100년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그 사람이랑 뭐 오손도손 좋으나 싫으나 뭐 가난하나 부자이거나 뭐 어쨌건 잘 살아가면 좋죠. 부부라는 게 꼭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혼을 한 입장이지만 저도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로망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삶이 불행하냐? 그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 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전에 아이 고3 때 우유 배달 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부모님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관계에서 성장해서 결혼을 되게 일찍 25살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10년쯤 됐을 때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서 지금 저희 아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ADHD가 발병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뭐 차압도 들어오고 뭐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교토세이카 대학에 붙어서 2학년 돼서 출국을 한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잘못 선택했죠. 부모님의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을 봤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은 뭐가 있냐면,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을 최선의 신랑감으로 꼽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의처증에 막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정한 사람이면 최고의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죠. 근데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놈이나 같은 놈이었다. 내가 왜냐하면 나도 미숙한 눈을 가지고 미숙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빨리 내 가정을 꾸려가지고 안정적인 내 가정을 만들어서 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내 가족, 그 부모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만의 이렇게 내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나도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 자체가 그런 환상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착각해서 썩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서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이혼을 제가 그러면 딱 한 번 생각해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게 뭐 모든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딱 못 살겠어, 그냥 이혼할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러다가 내 아이를 죽이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은 내 환상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이 변화되거나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계속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구나 라는 2가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혼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혼을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적 절차가 있고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혼을 하도 서류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친권은 포기하고 양육권만 가져온 경우였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해요. 이혼 절차에서는 만약에 소송을 하잖아요, 진짜 진흙탕 개싸움, 그 인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합의 이혼이 제일 깨끗하고 시간도 덜 걸리고 돈도 안 들고 서로 마음도 안 상해요. 아이들한테도 덜 고통스럽고 합의 이혼이 제일 좋은데, 문제는 합의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겠죠. 이혼이라는 게 어쨌든 다 상대적인 거니까, 배우자 간에 서로의 뭐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뭐 그쪽에서는 또 그쪽에 자기만의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거를 언제 하는 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혼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혼이라는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삶이 유지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뭐든지 다 끊어내고 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맞춰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은 그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관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한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갑자기 왜? 여태껏 잘 살았잖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거를 받아주고 맞춰주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병이 들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할 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전 남편도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그 시대가 좀 그런 시대기도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참고 살아라, 네가 맞춰주고 살아라, 그 한마디가 저의 10년을 제가 이혼하는 시기를 10년을 늦췄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엄마가 했던 말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살아라. 그랬는데 아이가 저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언제가 제일 후회돼,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있었는데 아이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기를 낳은 거를 후회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는 건 아니고 제가 후회하는 거는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돌 전에 차라리 그때 내가 이혼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자립하고 조금 더 아이랑 살아가는 방법을 더 빨리 배우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막 3, 4학년, 4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혼을 하니까 이사 가기도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다못해 한부모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고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우리가 한부모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최저임금 수준만 넘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한부모가 아예 안 돼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어쩌겠어요? 그건 지난 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이때가 아니면 아니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하는 내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어쨌든 저한테는 아이가 힘이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했을 때는 다른 뭐 생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그래도 뭐 부모가 있어야지 뭐 절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되게 뭔가 웃긴 관계예요. 되게 뭐 친밀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애가 저를 되게 무시하기도 하면서 제가 또 아이한테 막 쌍욕도 하고 막 이런 관계인데 부모가 다 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와 그렇게 유대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저같이 엄마하고만 산다 그래서 아이가 뭐 부모하고 유대관계 나쁘고 뭐 엇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ADHD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모든 거를 다 항상 저하고 모든 거를 다 먼저 상의를 하고 그런 유대관계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뭔가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할 때는 항상 엄마랑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나빠지는 거를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부모가 걱정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부모하고 나누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거가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부모 걱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애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부모한테 드러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애가 다 속으로 썩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말하자면 엄마나 아빠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더 나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어, 이래서 더 골마지고 결국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가정폭력, 매도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당연히 충분히 사유가 되죠. 그런 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저냥 이런데 이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 사람의 관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적으로 힘이 균등하게 있고 서로 의견을 잘 나누고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냐,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부라면은 아이들도 분명히 잘 키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만 어떤 힘의 주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거기 맞춰주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나라면,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관계가 파탄나거나 결국에는 폭발하거든요. 제가 우유 배달할 때 아이 고3 때 일본 유학 입시 뒷바라지 하느라고 낮에도 직장 다니고 새벽에도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그 우유 배달할 때 보통 이제 혼자 하는데 부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두 부부를 봤거든요. 근데 그 두 부부의 집의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집에서는 쥐어뜯고
갖고 싸우고 난리를 버거지를 치고 새벽에 나와서 우유 배달을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 부분은 좀 젊은 부부예요. 30대의 부부였고 한 부분은 50대가 훌쩍 넘어간 부부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부부는 앞으로도 잘 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유 배달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나누고 서로 그 우유 배달하는 것도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새벽에 그걸 나가서 낮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나가서 우유 배달하고 사실 되게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그러면 어떤 한 사람한테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항상 보면 되게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두 분이 참 그래도 의지가 되겠구나. 두 분이 저렇게 의지되면, 저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돈 없고 조금 가난해도 집이 조금 궁핍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어쨌건 제가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의 환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부부의 관계라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게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서로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발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미래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어떤 걸로 인해서 자꾸만 어떤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이해를 강요하고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면은 그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나를 지켜야 내 아이들도 지키고,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완전하게 지금 우리의 그 부부 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어디로 실려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게 더 좋죠. 노력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의 여지가 있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느끼거든요. 병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만약에 뭐 알코올 중독의 문제라든지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냥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면은 그 관계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꼭 장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두들 다 사별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거를 사별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저는 꼭 기원 드리고, 되도록이면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대신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 꼭 내가 잘못하지, 뭐 잘못한 원인이 있기도 하겠죠. 뭐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인과관계라는 게 꼭 뭐 어떤 죗값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사실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냥 뭐 법적인 절차,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데미지도 진짜 엄청나게 커요. 이혼하고 나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저도 이혼하고 나서 아이 혼자 키우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긴 했지만 이제 저도 우울증 되게 심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혼을 안 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게 나를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혼을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준비해 봤고, 오늘도 말이 굉장히 장황하고 횡설수설한데 참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월 달에 좀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입술도 여기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도 막 다니고 검사도 하고 막 그러는 상태예요. 3월에 아이 보내놓고 나서 이제 맥이 탁 풀리면서 이제 온몸에 이제 병들이 막 창궐을 해가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몸도 아픈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날씨 이렇게 좋은데 좋은 날도 보내시고, 4월에는 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간 장애 당사자분들은 이런 거 참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평상시에 잊고 있던 거를 한 번 더 기억하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그 장애인들 교통권에 대해서 투쟁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비난을 했던데 참 무지함을 드러낸 것 같아서 그 사람의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그들이 뭐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애인의 날까지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게 너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저같이 알레르기 환자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